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난전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님 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10월 16일 판매한 난 품목 17품종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 알려드리는데,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매번 반복해서 재배법을 알려드리고 그때 조금씩 틀리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온시디움하고 유사한 계열들 있죠. 브라시디움, 온시디움, 밀타시디움, 원더랜드, 기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재배법,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지 꽃을 볼 수 있는지. 나는 오랫동안 잘 키웠는데 꽃을 못 봐요. 그리고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여러 가지들 궁금증, 그 부분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판매했던 제품들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품목인데 현재 저희가 판매한 품목이 어느 상태에서 어떤 분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전에 안내 말씀드릴 게, 첫 번째는 공유온실에 대한 장명이죠. 응모를 해서 이름 짓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름은 저희도 빨리 결정하면 좋으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가두리는 처음에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양식장 가두리인데, 이제 가두리 하다 보니까 북이란 쪽은 가두리라는 표현을 쓰고, 다육식물은 키핑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육의 키핑장 쓰듯이, 어쩌면 제가 알기로는 난 쪽, 일반적인 난들이죠. 보통 우리가 서양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난들을 재배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키핑장 또는 공유온실 또는 가두리라는 용어는 이온난 농원에서 쓰면 앞으로 계속해서 쓰게 될 거예요. 여러 군데서 다 같이 쓰는 전체적인 언어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더더욱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다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출발할 때 좋은 이름으로 출발해야지, 이제 대한민국에 시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 북부권인데, 경기 남부권, 충청권, 제주권, 저 아니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즈미, 시작 전에 이즈미가 저희가 판매할 때, 제가 방송할 때 이즈미가 2화분에서 방송했어요. 그래서 이 투명 토분으로 키운 것도 있고 또 요것도 키운 게 있는데, 요걸로 받으신 분들이 혹시나 나는 이분인데 분이 이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심어져 있는 분은 그대로 가고, 요렇게 심어져 있는 거는 저희가 요렇게, 담당 소장님이 저한테 대표님 꼭 이렇게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쓰셔도 되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거미나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키워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거미난 보낼 때 저희 직원분이 또 고민해서,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도 알아서 이제 잘들 하시네요. 철사거리 같이 보내주니까 철사거리로 걸어서 키우시면 되고요. 슈퍼소닉하고 송케골드는 입에 상처가 있다고 꼭 얘기를 해달래요. 제 방송할 때 저희가 묵은 애들이 오래전에 들어와서 키워서 최근 발부는 깨끗하나 그 이전 발부는 잎이 상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 직원분이 걱정해서 소장님이 꼭 요 말씀 전해 드리라고 합니다. 슈퍼소닉, 송케골드, 기타 잎 상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온시디움 계열, 이런 거, 온시, 브라시아, 이런 종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밀타시아, 그러니까 밀타시디움, 밀토니아, 온시디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개화성이 좋은 애들이 있고 좀 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해서 잘 키운 애들이 있고. 근데 원더랜드도, 저희는 원더랜드가 사실 보면 온시디움 노란색 있죠. 걔네들이 조금 개화성이 좀 낮고, 원더랜드가 그보다는 밀타시아가 개화성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원더랜드가 개화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브라시아가 좀 더 떨어져요. 이거는 품종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기 하는데, 먼저 이 재배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온시디움은 뿌리가 얇죠.
얇아요. 온시디움 계열도 밀타시디움, 뭐 샤리베이비 다 얇아요. 이런 얇은 뿌리들은 사실은 밖으로 심어도 되고 수태로 심어도 되는데 분이 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카틀리아나 호접란은 1차적으로 뿌리가 굵죠. 굵어요. 굵은데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좀 있어요. 뿌리에. 근데 이런 애들은 뿌리가 얇습니다. 그나마 브라시아는 조금 더 두껍긴 한데 되게 얇죠. 이런 얇은 애들은 사실은 물을 말리면 안 돼요. 너무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럼 뿌리까지 나가요. 그래서 좀 쪼글쪼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물을 자주 좀 썩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좀 잘 말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이 좀 작아야 되고, 밖으로 심었을 때 마찬가지고. 첫 번째 작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성장기 때 막 자라고 새순 올라오고 막 자랄 때 있죠. 이럴 때는 아예 말리지 않고 물 주고 어느 정도 바싹이 아니라 살짝 물기 있을 때 또 주고 진행을 하고,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죠. 막 자라는 시기가 멈췄을 때는 그때는 물을 줬다가 살짝 마른 듯하게 또 키워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호접란을 비교하면 호접란은 물을 말리지 말라 그랬죠, 제가요. 호접란은 왜냐하면 호접란이 이렇게 있으면 벌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에 저장을 잘해요. 호접란은 물을 많이 저장하고, 사실 이렇게 있으면 벌브가 없잖아요. 단경성 난들은 벌브가 없고 그냥 그 잎이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랐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틀리아 같은 경우 보세요. 벌브도 있고 통통하고 뿌리도 두꺼워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키웠다가 다시 물 줘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호접란은 뿌리가 굵은데 벌브가 없어서 저장할 수 있는 게, 물론 저장은 하는데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안 줘도 어떻게 해요? 잎이 축 처져요. 그래서 물이 줄 때 뿌리가 있고 다음 물 줄 때 웬만하면 바싹 말랐다가 2, 3일 있다 주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뽀독뽀독하면 다시 물 주면 된다는 거. 근데 온시디움은 얇아요. 그래서 얇은데 이런 벌브가 통통하죠. 엄청 통통해서 벌분 저장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뿌리가 죽었다고 죽진 않아요. 굉장히 잘 견디죠. 하지만 한번 뿌리 죽으면 다시 내릴 때까지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에 성장기 때는 호접란처럼 물을 줘서 충분히 줘서 키운다. 그리고 건조할 때 자라지 않을 땐 약간만 말렸다 다시 주는 경우로 주는 게 좋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작아서 물을 주고 한 일주일이나 5일에서 7일 사이에 물이 말라. 그래서 보니까 약간 꼬독꼬독해. 그때 다시 물을 줬을 때 해야 되는데, 얇기 때문에 호기성이에요. 공기 호흡을 많이 호흡이 잘 돼야 되는데, 크면 호흡도 안 되잖아요. 화분이 크면, 식재가 많으면. 그래서 분이 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햇빛. 햇빛으로 봤을 때 호접란이 햇빛이 가장 적어요. 반그늘 또는 반그늘 이하에서 키워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온시 계열들은 호접란보다는 조금 더 빛.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창이잖아요. 이게 창가예요. 창가에 있으면 만약에 호접란하고 온시디움이 있다. 그리고 카틀리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카틀리아가 맨 앞에. 그다음에 온시디움, 호접란. 빛에 가까이 두는 거가 카틀리아, 온시디움, 호접란은 좀 멀리 있어도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꽃을 어떻게 피워요? 나는 통통한데 꽃이 안 펴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 가지 더 말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온시디움 계열 이렇게 잎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누참하시 이런 애들은 빛이 세고 날씨가 춥던가 통기가 안 되죠. 환풍이 공기 흐름이 적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빛이 셀 때도 생기고 주로 여름에 생겨요. 여름에 빛이 세도 약간 좀 세도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런 일이. 이것도 결국은 보면 이 반점이 생기는 원인도 심한 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균이에요. 곰팡이 균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통풍이 안 됐을 때 더 잘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온시디움 계열 키우면 잎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특히 어린 잎에서 이렇게 잎이 쭈글 이렇게 된 잎들 있죠.
이거 많이 보셨죠? 지금 이렇게 나오다.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왜 쪼글쪼글하냐면, 전문가들, 해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습도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접란도 보면 잎이 찢어지는 경우도 습이 부족해서 그래서 공기습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저는 농장에서 직접 키우면서 많이 봤더니 그럼 습도가 적으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야 되는데 한두 개만 그럴 수가 있어서 그거는 습도보다는 너무 건조할 때 그러니까 너무 말랐다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개들들, 얇은 애들은. 근데 너무 건조해갖고 물이 똑같이 주는데 많이 마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순이 올라올 때 접혀서 나옵니다. 나중에 펴지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악기? 네? 요들송 부를 때도 이런 거 나오죠. 랄랄랄랄 이렇게 요들송 나올 때 이거 아코디언이 어떻게 되지? 주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코디언 잎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잎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랐을 때 꽃을 피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온실계열들은 저온철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난들이 대부분의 같은 온도로 쭉 가면 잘 안 커요. 밤낮 기온차가 꾸준히 놔주는 게 좋은데 덴드로비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덴드로비움이나 긴기아늄 뭐 이런 노빌 타입들은 온도 편차가 많이 나서 저온 처리에 의해서 풍란도 그렇고 꽃이 피는데 얘네는 저온 처리라고 말하긴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낮에 얘네들이 그 겨울철에나 뭐 최저 온도가 12도 정도 선까지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밤낮의 기온차가 4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나게 키우면 어떻게 해요? 꽃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나는 왜 꽃이 안 나왔지라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실내에서 키우든가 그래서 밤낮 기온차가 나지 않아서 꽃을 못 본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약간의 밤낮 기온차가 나게 꽃을 풀면 꽃이 나온다. 그리고 비료를 줄 때 그래도 더 꽃을 좀 잘 피우고 싶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얘네들은 다 굳어서 이런 상태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일반적인 것들은 다 굳은 다음에 벌브가 완성이 되고 꽃이죠. 얘네들은 벌브가 순이 나와서요. 이건 좀 이제 벌브 형성되는 형태고 형성되기 이전에 순이 이렇게 나올 때 꽃눈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새순이 나올 때 인산질 비료를 연면십이나 관비로서 조금 더 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밤낮 온도 편차가 조금은 나게 온도 편차가 나게 꽃을 키우면 꽃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주기인데 이건 다 해당이 돼요. 물주기는 저는 보통 이제 관주, 저명관수, 담궈서 주라고 했는데 초창기 때는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최근에는 약간 중급자 이상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걸 어떻게 해요? 담그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 말랐을 경우 물을 안 먹어요. 그럴 때는 담궜다 빼는 게 좋은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샤워기로 물을 줘서 쭉 빼고 또 주고 또 빼고 또 주고 또 빼요. 이거 샤워기 너무 말랐던 애는 물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특히 수태는 더 안 먹어요. 완전히 그냥 마른 스티로폴 같아갖고 안 먹어서 담궈놔야지 먹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샤워기로 쭉 빼주고 몇 번 계속해서 빼줬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안에 가스 찬 것들이 사라지고 물도 새 물로 바뀌고 거기에 병균도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샤워기로 줘서 쭉쭉 빼주는 게 좋다. 근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못한다 그러면 저명관수로 담그는데 병이 걸렸든가 그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딱 별도로 물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 병이 걸렸는데 담궜다 빼는 게 좋은데 병 걸린 거 빼고 다시 넣고 하면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물을 담궜다 뺄 때 다 걸릴 수 있으니까 두세 개씩 나눠서 물을 담궜다 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보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분명 방송 나가면 나 꽃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왜 못 보죠?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왜 찌글찌글하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뿌리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쪼글쪼글한 거는
첫 번째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 주기를 좀 더 짧게, 물과 물 주는 사이를 너무 말랐다 안 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순이 나와서 꽃이 나오면 물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기를 똑같이 했을 때 부족하니까 약간 주름이 졌다가 나중에 선선해지고 얘가 꽃이 다 핀 이후에는 다시 통통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계속 그런 경우, 쪼글쪼글한 경우에는 가끔씩 물에 담궈서요, 그냥 푹 담궈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담궈두면 더 좋아집니다. 단,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뿌리가 살았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뿌리가 죽었는데 이미 썩었어요. 어떤 이유든 분을 큰데 심었든 뭐 잘못 심어서 뿌리가 썩었는데 담그고 계속 준다고 펴져요? 그런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 뽑아서 완전히 죽은 뿌리 다 날려버리고 벌브가 완전 쪼글쪼글 하시더라도 건조하게 만들어서 새순하고 뿌리를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다고요? 헷갈리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안경성, 복경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그리고 특히 이런 타입들은 잎에 물이 안 닿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잎에 물이 안 닿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했고, 이런 온시디움이나 이런 것들은 빛이 LED 상태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빛이 너무 그렇게 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반 그늘과 반 양지 사이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진하면 안 되는 거. 그죠? 빛이 너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 온도, 햇빛 그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고 다 좋아요. 양분도 그러지만 그 중에서 저보고 빛이 좀 약한데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난을 키우시겠습니까? 빛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통풍이 좀 잘 안 되는 곳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빛이 잘 되는 것이 좋지만 저는 통풍이 더 잘 되는 곳, 환기가 우선인 곳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밀타시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몇 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질문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오늘처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너스몸 세미알범 얘는 그냥 뿌리 다 내리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저 온도는 10도, 8도까지도 괜찮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굵어집니다. 그죠? 아너스몸의 지금 굵기가 처음에 이렇게 얇았잖아요. 대만에서 올 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두꺼웠으면 나중에 이렇게 굵어져요. 충분히 개화 사이즈가 됐고, 이 분 갈지 마세요. 네, 이대로 키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네, 키우시고. 제조 온도는 보통 8도. 가장 적절한 온도는 12도 정도 겨울철 하면 된다. 빛은 어떻게 해요? 이런 덴드로 중에서 아너스몸이나 긴게아늄 이런 애들은, 떼약볕. 양지에서도 키워도 되나? 그게 적응이 안 되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반양지 정도 선에서까지 움직이면 좋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 너무 좋다. 근데 비를 맞추려고 내보내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계속 키우는 경우 있잖아요. 야외에서 키울 때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충분한 빛도 있지만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비에서 함유되어 있는 인간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발견하지 않은 비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잘 크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건 뭐죠? 환기, 통풍이 잘 돼서 야외에서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밤낮 기온차가 한여름 빼놓고는 거의 낮아. 한여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낮으니까 얘들이 아이고 좋아라 잘 커야지 신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식물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식물 입장에서 그중에서 난 입장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분 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라고 얘기하는데도 큰 거 쓰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오돈토그로썸 풀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아까 빼놨었는데 똑같아요. 개화 습성부터 시작해서 키우는 거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게 똑같아요. 여름에 많이 생겨요. 더울 때. 겨울에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빛이 세서 그런 경우도 있고 통풍이 안 돼서 습이 높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곰팡이균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나 저희가 웬만큼 다 제거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일단은 놔두세요. 먼저 멈춰 있으니까. 근데 배송하는 과정이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번질 수가 있어요. 혹시 번지면 어떻게 해요? 지켜보다가 바로 타고 들어간다. 그럼 바로 싹도 잘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 풀체름도 잘 키우셔갖고 아주 멋진, 제가 밤낮 향 되게 좋다고 했더니 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 물론 다 못 드렸어요. 부족해서. 근데 받으신 분들 예쁜 꽃 보셔갖고 아주 밤낮으로 향에 푹 취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토 스타일리스 레티스카마, 세라토 스타일리스 레티스카마는 반양지에서 양지 사이인데 반양지 정도, 반그늘보다는 조금 햇빛이 괜찮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토분이나 부작으로 키우시는 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를 보면 뿌리가 엄청 얇아요. 얇은데 신기한 게 지생란처럼 실뿌리가 달려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원인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뿌리가 되게 얇고 그런 게 있는데 건조한 거 강하고 그러니까 부작이나 토분에 심는 게 좋다. 그죠? 저희도 그래서 처음 심었을 때 이렇게 뻥 뚫린, 그죠? 망무 같은 데 심었죠.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꽃을 받았는데 꽃이 좀 상처가 있건가 져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맑은 날 햇빛에 있을 때 한번 진짜 이렇게 비춰보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여기서 이렇게 비추고요. 뒷면 보세요. 그러면 와, 진짜 막 그 다이아몬드나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경이로워요. 그래서 꼭 받아보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딱 비춰보고, 우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펄이, 이건 참,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조명에서 살짝 이렇게 비치는데, 와, 그냥 환상이에요. 그냥 반짝반짝.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구매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벌버필름은 퍼티덤 메두사는 이렇게 벌버필름 정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퍼티덤 메두사, 그 다음에 하버로티움인데요.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아시죠? 추위에 좀 약한 편이니까 12도 이상이고 반그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갈이 할 거는 두 개 다 안 해도 돼요. 벌버필름 이 상태에서 넘쳐서 키워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서둘러서 분갈지 말고, 특히 이런 분 있어요. 벌버필름 사서 런너로 막 번지니까 번질 거 예상하고 분은 요만한데 이만한 분에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 벌브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쪼글쪼글 해서 죽어. 그냥 작은 분에다가 안 되면 이렇게 큰 분 받쳐서 넘쳐서 가게 해요. 차츰차츰 넓혀도 되고, 분이 작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다 넘쳐서 흘러요. 그리고 뿌리 나온 뿌리나 벌브 나오면 넘쳐 나오면 이렇게 스프레이 자주 뿌리면 되니까 큰 분 옮기지 마시고, 요것만 메두사는 좀 작으니까 요것만 메두시에 이만 좀 작으니까 요 정도 분으로 옮겨주시든가 부작하시면 됩니다. 벌버필름도 보시는 것처럼 뿌리는 얇은데 벌브의 양분이 충분히 있어서 건조에 잘 견디긴 하지만 주고 잘 말려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난을 딱 봤을 때, 얘가 어떤 성격의 어떤 환경에서 클까라는 생각해보면, 자, 답 나왔죠? 벌브도 굵고 뿌리도 굵으면 건조에 강하니,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물을 말렸다 주고, 하틀레 같이 말렸다 주고 말렸다 줘도 되고, 같은 굵은데 반다처럼 단경성 난들이 반다처럼 이렇게 돼서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그건 자주 줘야 돼. 자주. 하루, 아침, 저녁으로 줘도 되는 거고, 요런 것처럼, 요거나 온시디움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얇어. 근데 벌브는 이래. 그러니까 건조한 거 강해. 하지만 물은 좀 자주 줘야 돼서 너무 마르지 않게 자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분이 크면 습도에 의해서 뿌리가 썩기 때문에 분이 크지 않고 작은 게 좋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꽃들은 직접 피워서 확인해 보시면 그때, 제가 방송할 때, 얘는 밤남꽃이 나요. 얘는 무슨 꽃이 나요? 알죠? 그리고 요거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꼭 이렇게 꼭기요 하고 향을
향, 그죠? 안주. 갑자기 맥주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뭐 자주 맡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 향을 좋아하는 곤충한테는 이 향이 최고죠.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안 좋은 거지. 얘한테 향 난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죠? 자기가 그 향이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딸기는 딸기 향이 나는 거고, 바나나는 바나나의 향이 나고, 초콜릿은 초콜릿 향이 나는 거고, 푸티덤은 푸티덤 향이 나는 것 뿐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유한 글로리하고, 하유한 글로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시스 안에 꽃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뿌리하고 다 이상 없어요. 넣어놓고 꽃 볼 때까지 좀 자주 말릴 거예요. 잘 말르면 잘 주면 되죠. 되잖아요. 매일 말르면 매일 주면 돼요. 안 말르면 안 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좀 자주 말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꽃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꽃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요거보다 2cm 정도 큰 화분에다 분갈이 해주면 되고요. 아틀리 하면 다 할 줄 아시니까. 그다음 10번에 슈퍼스트라이 소니는 요게 자라면 꽃을 볼 거예요. 요게 아마도 요게 자라서, 그죠? 좀 어린 애도 있고 좀 큰 애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물 묻혀갖고 뽑아갖고 해도 조금 더 앞에는 아예 덧대지 마시고 뒤에만 덧대서 분수 키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인데 이런 걸 사셨던 분들은 네, 그래서 분갈이 바로 하셔도 되고 안에도 무관하고 그 다음에 걱정되시는 분, 처음 사서 그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장소. 나는 샀어요.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를만 고민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는. 분갈이를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건 두 번째고. 우리 집에 베란다에 놓을 것이냐, 거실에 놓을 것이냐, 창가에 놓을 것이냐, 어디에 대해서. 그럼 카텔리아는 어때요? 반 그늘과 반 양지 사이 있죠. 그럼 빛이 좀 잘 드는, 간접적으로 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되는 거고, 온도는, 아직까지는 온도는 괜찮은데, 12도 밑에 위로 떨어지는 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시면 되고, 그럼 11번이, 송키걸드도 지금 보시면 한 송이 정도나 두 송이 정도 시스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토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꽃 필 때까지 물 관리 잘 하셔갖고 너무 마르지 않게 물 주고 계속 키워서 꽃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쁘고 꽃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은 잎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제거하지 마시고 보기 흉에도 키워서 나중에 분촉이나 쓸 때 쓸 수 있으니까 여러 촉 나오면 그때 제거를 하고 자르셔도 되고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카오로 칼틀리 젠틀리 레이스 트윙클은 요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개화 사이즈입니까? 근데 이게 컴팩트 사이즈긴 하지만 개화 사이즈 아니고 다음 순에서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느 카텔리아하고 틀별리가 없으니까 똑같이 키우시면 되고 지금 이 화분에서 내년 봄까지 그냥 키우셔도 되고 뽑아서 똑같은 사이즈로 꽂아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제가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들 그러니까 우리 나약생님들의 방식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도 잘 커. 나는 선생님 그렇게 안 해도 돼. 나 이렇게 해서 잘 키워. 네, 그렇게 하세요. 식물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 키우는데 이건 따따따따 정답 없어요. 다만 정답은 뭐냐면 빛이 세야 되냐 적어야 되냐 온도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 정도 차이. 꽃을 필 때는 저온에서 피냐 저 온도 편차에서 피냐 아니면 일조량에서 피냐 요 정도 상식을 갖고 하는 거고 화분은 나는 기본적으로 뿌리가 호기성이잖아요. 호흡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반면 습도도 있어야 되는 건 특징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죠. 큰 화분에 심는다. 여러 가지 식재 혼용 많이 한다. 그죠? 네, 이런 것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갖고. 모시아의 알바가 요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순 나와서 요 톱은 키워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굳을 때까지 내년 봄까지 그냥 키우세요. 그리고 내년 봄까지 키우는데 너무 말라 건조하고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요만한 케이스 플라스틱 분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마르면. 그죠? 그래서 내년 봄에 탄력 받고 이렇게 땅땅해지고 크면 그때 분갈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큰 분 안 되죠. 그 다음에 도이아나. 이놈은 도이아나 때문에 진짜 죄송스럽게도 도이아나는 저희 분을 갈았잖아요. 도이아나가 너무 죄송합니다.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다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 먼저 없는 거로 하겠어요. 그죠? 다른 데서 제가 내년에도 좀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 색상도 그래서 많이 찾으실까 했는데 의외로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향이 일단 좋고 아주 이색적으로 생겼죠. 이국적인 이색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딴 거 손대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크리아나가 16번. 오크리아나는 요거는 요대로 받으셔갖고 조금 불안하고 오크리아나는 건조에 좀 강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슬립분에 키웠는데 요대로 키우는 것도 좋으나 요거 그대로 뽑아서 요 사이즈 분으로 집어넣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끼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저희 농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놔두는데 이렇게 해서 이끼 위에 이끼만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조금씩만 제거하면 여기 위에 거만 살짝 제거하면 이렇게 파래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고 이대로 키우세요. 이거 그리고 비료가 다 됐어요. 이게 이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됐어요. 이게 이유 아시죠? 이렇게 코팅되어 있으면 이 안에는 농도가 진하잖아요. 이 안에는 바깥에 물은 농도가 없죠. 그래서 진한 물, 꿀물이나 이렇게 농도가 진한 물에 흐린 물이 있으면 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비료가 밀어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에 삼투압, 나오는 걸 역삼투압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터졌다는 얘기는 물이 다 차고 비료가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비료 올리시면 되고 올릴 때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이면 꼭 겨울이 오니까 비료 주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봄에 올리는 것보다 2분의 1 정도에서 올려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겨울에 겨울잠을 자요. 나는 겨울에 비료 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는 기잖아요. 겨울에도 다 숨쉬고 다 해요. 아시겠죠? 하시고 노빌리어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이쁜 노빌리어도 제가 기대된다 했죠? 정말 언제 너는 커서 꽃을 볼 수 있겠니? 얘가 저한테 그래요. 아직 어립니다. 내년, 후년, 빠르면 내후년 정도. 1년, 2년, 이 정도 사이즈면 저희가 키우면은 둘, 셋, 내후년에 볼 가능성이 있고, 후년에는 무조건 보이겠죠. 그 정도. 그것도 똑같아요. 저처럼 이대로 키우셔도 되지만, 좀 불안하다면 뽑아서 토분으로, 똑같은 사이즈 토분으로 옮기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분이 크다고 크지 않아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자라는 사육사 있죠. 아니면 어항이 크면 거기에 비례해서 커요. 관엽도 그렇고 나는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관엽은 뿌리를 멀리 뻗잖아요. 그래서 분을 가둬놓으면 못 나가고 에너지도 적게 먹고 물 적게 먹으니까 안 커요. 좀 분재는 아예 안 크죠. 못 가게 커놨으니까. 근데 나는 어때요? 착생이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뿌리를 뻗어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 사이즈하고 물론 분이 크면 좀 더 크긴 하지만 분이 크다고 빨리 자라고 더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0월 16일 난파로 제법법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오늘은 온시디움 계열들 온시디움, 브라시디움, 오돈토그로썸, 지고 아주 많아요. 판타지아 뭐 이런 계열들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벌브 형태나 복경성이고 벌브 형태의 뿌리 얇은 거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편차를 살살 들 수 있게끔 하면 꽃을 담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분 너무 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이제 블로그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블로그로. 주말에 블로그로. 난 선생의, 블로그래. 난 선생의 브이로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보시면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보기만 하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그죠? 찔리시죠? 좀 눌러주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